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전자메일로 요청해 오기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의 부작용이 올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치료로는 어떻게 예방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전립선 하면은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십니다. 이거는 아주 정상적으로는 호두만하게 아주 적고 방광 바로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싸고 있는 그런 선장기입니다. 거기서는 분비물이 나오는데 하루에 딱 1티스푼 정도 정상적으로는, 그러나 자기 기능을 발휘할 적에는 좀 더 많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정자를 띄워서 상처받지 않고 잘 이렇게 떠서 전달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전립선 하면은 전립선에는 주로 세 가지 질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거는 양성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립선염입니다. 염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립선 암입니다. 요 각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데 묶어서 전립선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해야 하며, 또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를 어디서 구하며, 또 영양소 말고 음식물 개혁에서 또 음식물에서 그 영양소를 받느냐 아니면 보조식품으로 얻느냐, 그 다음에 영양 먹는 음식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 또 우리가 전립선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우선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대개는 50세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족력에 부모님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거나 전립선에 문제들이 많으신 그런 패밀리 트레이트,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에게는 40세 이후로, 그 다음에 45세 이후로, 그리고 어느 내셔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도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우리 동양인은 전립선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립선 문제를 예전부터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데 현재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리서치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 우선 어떤 증세를 갖느냐? 우선 자주 소변을 보며 방광이 다 비우지 않은 것 같이 약간 불쾌하게 느껴지고, 또 밤에 주무실 때 야뇨증이 있어서 하룻밤에 두세 번씩 잠이 방해를 받으면서 변소 출입을 하게 되시죠. 그 다음에 소변을 시작할 때가 좀 약간 주저하고 힘이 들고 그런가 하면은 소변이 힘차게 아주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소변의 줄기가 아주 연약한 그런 것이 증세로 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약이 나와서 약을 쓰는데 그것이 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것은 몸에서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파괴가 되면은 생기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축적이 되면은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세포들이 많이 증식해서 그것이 커지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축적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에 관여를 하는 약이라서 오래도록 잡수다 보면은 그 임포턴스라고 해서 무능증이 합병증으로 오고 이 호르몬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남자지만 유방이 커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은 한번 생기면 쉽게根治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소변을 도저히 볼 수가 없게 되면은 수술을 하는데 유러올로지스트, 그러니까 비뇨기 전문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의 합병증은 정말 심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수술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답을 얻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돌봐준다든가 또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구차하지만 열심히 몸을 돌보는 일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을 지내시기 위해서는 아직 젊어서 활기찰 때에 조심하시는 것이 참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전립선염입니다. 전립선염은 균에 의하여 염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전립선에. 그 다음에는 전립선에 충혈이 돼서, 그러니까 피가 많이 고여들어 가지고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마치 아침에 트래픽 타임에 길이 차로 막혀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충혈, 그러니까 균에 의한 염증, 그 다음에는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충혈이 되는 일, 그 다음에 어떤 때에 그런 것이 생기느냐 하면 추위에 노출됐을 때, 또 다쳤을 때, 어떻게 언제 다치느냐 하면은요, 이 전립선에 많은 자극을 가고 다치는 것은요, 승마하시는 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마사지를 하면은 조금 편안함을 느끼니까 마사지를 하는데 그 마사지를 너무 세차게 했을 경우에, 거칠게 했을 경우지요. 그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증세로서는 배변 시에도 통증을 느끼고 요통도 느끼고, 그 다음에 상당히 성생활이 불편해지고 또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염증이 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암은 의사가 벌써 진찰을 할 때 그냥 매뉴얼로 무슨 기계 엑스레이나 뭐 다른 울트라사운드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스가 지나면은 매뉴얼로 진찰을 합니다. 그 위치로 보아서 치질을 진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찰을 할 때 만져진 때 거기 이상이 딱딱하고 돌처럼 엉겨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왜냐하면 보통 전립선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정밀 검사를 하게 넘길 때에 진단은 그래서 받고요. 그럼 전립선 암의 원인은 뭐냐?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 그 다음에 천연 치료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시간을 좀 새겨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원인이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는 것이, 지방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이제 차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방이 많은 음식을 한 것이 전립선 암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징크라는 중성 광물제의 결핍증은 이 모든 전립선 문제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 전립선 암 모든 것에 다 관여하게 이 징크가 전립선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푸른 잎사귀 야채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의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기를 많이 잡수시는 분, 우유를 아직도 끊지 않고 잡수시는 분, 계란을 허구한 날 잡수시는 분, 치즈를 입에 달고 사시는 이런 분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생활의 부절제, 그것도 벌써 20대 전에 티네이저 때부터 성생활에 방종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45세, 50세가 넘으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무슨 이유인지는 원인은 잘 모르지만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전립선 암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과다하신 분, 그 다음에 커피, 알코올, 토베코, 담배죠. 이러한 이 세 가지 커피, 알코올, 그 다음에 토베코, 이것을 부절제 하시는 분에게 전립선 암이 많이 온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그 약품을 사용했을 때도 전립선 암이 옵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을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천연치료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첫째로 중요하게 꼽느냐 하면은요, 우선 가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때에 첫째로 꼽는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네. 이 남자의 전립선은요, 마치 여자의 유방과 같이 선장기로서 그 분비를 하는, 아주 조직학적으로 현미경에서 보면은 약간 비슷한 데가 있어서 나쁜 지방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전립선의 건강을 아주 나쁘게 하는 것을 학자들은 누누이 말해주고, 또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음으로써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이요법 하는데 거기서 첫째로 꼽는 것은 결핍증인 징크, 중성 광물질의 결핍증 때문에 전립선의 건강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징크는 항산화제로서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자유유리기, 유해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반드시 이 징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이 징크는 전립선에도 결핍되면 꼭 질병이 오고, 뇌세포에도 결핍증이 오면 문제가 오고요. 상당히 이 징크는 아주 우리 몸에 중요한 중성 광물질로서 참 중요한데, 우선 그 펌킨 시드, 늙은 호박의 씨앗에 이 징크가 대단히 많이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가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은 날 호박씨를 1 테이블스푼씩 하루에 1 테이블스푼씩 껍질을 까든지 해서 잡수시는 것은 대단히 징크를 보충하는 데 유익합니다. 물론 보조식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음식물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필수 지방산과 함께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활성화되는 율이 높고 또 아주 직접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쉐이드 플랜트 하면은요, 감자, 토마토, 가지, 그럼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고추 종류요. 이것들이 방광을 자극합니다.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요, 대개 한
일반 퍼퓰레이션 인구에서 보면 한 10% 정도는 여기에 예민해서 방광이 아주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전립선 문제로 생기면은 방광 소변 보기가 불편하신 것이 증세이기 때문에 이 나이트 쉐이드 플랜트를 한 3개월 정도 안 잡수시다가 또 잡숴 보시면 안 먹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잡수실 때 더 불편하면은 그러면 그것을 끊으시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징크는 조금 더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립선 비대증에도 유익하고 전립선 염에도 유익하고 전립선 암에도 유익한 것으로서 음식물에는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은요, 곡식, 전곡. 이 징크는요, 정제된 전분이나 가공한 음식에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전곡, 모든 전곡에, 그리고 이 콩 종류에 대단히 많이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이 있는 것은요, 옥수수. 그러나 요즘 옥수수는 또 다른 액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 난GMO를 구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피넛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넛은 볶은 피넛에도 징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트밀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넛 종류, 그 다음에 양파, 먹을 수 있는 그 브루어스 이스트라고 비타민 B 종류도 많은 거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at germ, 그리고 wheat bran, 그러니까 밀 껍질, 밀 눈 이런 데도 징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제 식품에 노출이 많지 않으면은 징크 결핍증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크는 또한 한창 때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분은 결핍증이 계속적으로 잡수시지 않으면 결핍증이 조만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액 가운데 상당히 많은 징크가 배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항산화제로서 산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아마 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징크가 꼭 따라다니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되어서 손상되고 기형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음식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립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은요. 전분을 주로 하는 음식을, 전분을 주로 하는 채식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은요. 전분이 한 80%, 지방 한 10%, 단백질 한 10%, 그저 룰 오브 덤이라고 해서 주먹국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배합에 있는 채식을 하시면은, 왜냐하면 독성이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또 질이 나쁜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립선에 질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전곡으로 주로 되고 과실이나 야채에 전분 야채, 전분 과실 이런 것을 많이 잡수시는 그런 식사를 적어도 6개월 이상을 해보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쭉 주물어들면서 증세로서는 소변 보기가 아주 편안하고 밤잠을 잘 주무실 수 있고 야뇨증이 없어지는 걸 보아서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암은 다 방광하고 이게 직결되어 있는 곳이라서 자극성 조미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가뜩이나 건강한 방광을 가지신 분에게도 이런 자극성 조미료는 방광이나 직장에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요도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극성 조미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서 한 닷새 동안 물금식을 해보시면은요, 전립선 충혈이 없어지고 물론 염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쭉 그 크기가 줄어들면서 소변 보기가 아주 편안하시고 야뇨증이 없어지는 것을 보아서 아하, 여기서도 여러분이 벌써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십니다. 이게 다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에는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는요, 퓨린이 많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축적이 되면은 여러분 무엇이 옵니까? 통풍 관절염이 오죠. 이것이 전립선에도 아주 해롭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 네, 카페인은 초콜릿들을 포함해서 모든 카페인이 있는 것들을 완전히 끊으시면 좋고, 커피를 얼만큼이라도 안 먹어야 되느냐 하면 하루 한 잔을 잡수시면은요, 이 전립선 암이 그리고 방광암이 생기는 것이 2.5 times, 그러니까 2배 반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커피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해롭습니다. 방광암의 원인이고 전립선 암의 원인입니다. 바나나를 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전립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요. 왜냐하면 이 바나나에는요, 신에프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흥분을 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적으로 흥분과 자극을 안 받고 그런 남성의 장기들이 편안히 릴렉스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두 가지로서 흥분을 받습니다. 하나는 신경의 흥분으로, 하나는 그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분비로 말미암아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약초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첫째 꼽는 것이 소파미토베리 엑스트랙트입니다. 이거는 이쪽 남쪽 조지아, 알라바마, 플로리다 이런 데에 많이 있는 약초로서 요즘은 엑스트랙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아주 쉽게 구하여서 잡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전립선의 세포가 증식하고 비대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방이 많은 약초인데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나쁜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아마 좋은 지방이 들어가서 그거를 다 끌어서 몸 밖으로 배설시켜주는 아마 그런 일을 하는가 보죠. 그래서 저도 환자들에게 그런 그 프로덕트가 엑스트랙트로 나온 게 있고 핸디하기 때문에 권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 좋아지고 밤에 편안히 변소 출입 안 하고 주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약초는요, 파이지음이라면 아주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엑스트랙트로 보조식품, 건강식품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면요,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 염이 생기신 분은 대단히 효과를 보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스펠은 PYG as a girl, EUM입니다. 네,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발음하는 걸 흉내도 내지를 못하고 해서 저도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전립선 염증에 대단히 좋습니다. 전립선 염에는요, 이상하게 일반 항생제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천연 항생제인 골든씨라고 에키네시하고 컴바인된 것이 이 전립선 염증에 대단히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캐츠크로라고
우리의 백혈구를 증가시키는 면역을 증진시키는 immune enhancer, 면역을 증진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면역이 증진되니까 전립선 염증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초인데요. 요즘은 다 엑스레이로 간편하게 건강식품병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립선 염증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 전립선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보다 그 증세가 참으로 통증이 심하고 불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증세가 오기 때문에 참 힘들어서 곧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수치료로서 굉장히 그 염증을 완화시키고 또 편안히 주무시고 그 과도기를 넘기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쿠도 요로를 아주 편안하고 쉬게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부쿠라는 약초를 잡수시면은 소변을 부드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일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리치 푸드, 에스트로겐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이런 호르몬제로서 그러니까는 캐스트레이티드 한다고 그 왜 우리가 그 테스티클을 뽑아내는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공급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으로 된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물에 있는 플랜트 스테롤스, 그러니까 식물에 이런 그 필요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을 몸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플랜트 스테롤이 과실에도 있고 또 이 뿌리 캐롯이나 이엠에도 있고 얼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콩 종류에도 있고 곡식, 전곡에도 있고 이런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랜트 스테롤을 사용함으로써 남성 호르몬의 그 활력이 조금 줄고 캄다운 시켜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이거를 써마리 하면은요, 우리가 식이요법에요, 나쁜 기름, 네, 특히 마가린이죠. partially hydrogenated vegetable oil, 그러니까 산소를 결합시켜서 만든 그런 기름, 이 프라이한 기름, 이것은 변형지방, 트랜스 패티 애시드가 있는 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을 딱 제거하고 징크가 많이 있는 식사를 하실 때 징크를 잡수실 때는 반드시 카포가 많은 음식도 곁들여야 하며 필수 지방산을 줌으로써 특히 플렉스시드 오일을 한 3개월 동안 잡수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고요.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3개, 트리 아미노 애시드 테라피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글라이신, 알라닌, 글루타믹 애시드 이 3가지가 다 있는 것을 또 건강식품에 가면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요즘은 손쉽게 구입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양 음식을 말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활기차게 하시면은요, 밤에 고단해서 그냥 아주 푹 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성적 방종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에 그 작용하고 있는 그런 근육도 릴렉스를 하기 때문에 아주 숙면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절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유익을 직접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충혈을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요, 몸의 장기나 이런 선장기나 이런 데에, 왜냐하면 이 전립선은 대단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전립선을 제거하면은 1년 이상 더 살지 못한다는 그런 문헌도 제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만 아주 우리의 정말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그 장기 중에 하나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혈을 없애려면은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육체적인 운동을 하시고 아주 그것도 매일같이 비거러스하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충혈이 없어지면 벌써 전립선이 쭉 쭈물어듭니다. 쭈물어들면 물론 염증도 잘 생길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운동을 하시면은요, 면역이 또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건요, 성생활의 방종을 예방하는 것이 육체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모르지만 이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성생활의 방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에는요, 라이코핀이 있어요. 아까 다이어트를 말할 때 제가 그걸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전립선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무에서 잘 익은 토마토를 샐러드에 충분히 넣어서 저녁에는 신선한 푸른 잎사귀 야채에다가 신선한 토마토와 또 아보카도 같은 거를 넣어서 거기 필수 지방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플렉스시드 오일을 레몬 조금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이러면은 여러분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내가 꼭 노년에 좋은 건강한 전립선을 가지고 노년을 즐기리라 생각하신다면은 답은 여기저기에 산재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을 하시고 꾸준히 하시면은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건강을 분명히 얻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